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등으로 이 무더운 날씨를 조금만 버텨야지 하다가 너무 가혹하게 더우니까 뒤늦게 에어컨을 찾는 분들도 있고, 이미 집 거실에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방까지 커버를 못하니까 방에 추가 설치해서 사용할 에어컨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어컨은 실외기를 외부에 따로 설치하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실외기와 실내기 구분 없이 일체형인 창문형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에 변형을 전혀 가하지 않고 설치도 비교적 쉬우면서 가격도 저렴한 편인 이동식과 창문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LG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해서 1년간 사용하고 2021년 6월에 삼성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해서 2개월가량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식과 창문형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제조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 성능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창문형 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은 실외기가 일체형이라는 특징이 똑같다 보니까 장단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배송되고 싼 제품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더 설치가 쉬운지, 어떤 녀석이 소음이 더 심한지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긴 하는데 냉방 성능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원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형 에어컨과 이동식 에어컨이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기본 냉방 원리는 똑같지만 주변 공기가 에어컨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냉방 성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일반 에어컨의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렸는데 왼쪽 파란색 박스 안이 우리가 흔히 에어컨이라고 부르는 실내기, 오른쪽 빨간색 박스가 실외기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면 냉각 과정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를 거치며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팽창 밸브는 제품에 따라서 실외기가 아닌 실내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려운 전문용어 빼고 첫 번째 단계인 압축기에서는 냉매가 고온 고압 상태가 되는데 보통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컴프레셔라고 부르는 장치가 압축기예요. 두 번째로 압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는 응축기에서 외부에서 흡입된 공기와 만나 식으면서 액체가 됩니다. 이때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이 발생하니까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실외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응축기에서 나온 액체 냉매가 팽창 밸브를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집니다. 온도와 압력이 낮아진 냉매는 실내기에 있는 증발기로 가서 외부에서 흡입된 더운 공기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열을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증발해 버립니다. 즉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가 차가워지고 이 공기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에어컨 앞에서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기체가 된 냉매는 배관을 타고 다시 압축기로 들어가서 순환이 됩니다. 에어컨의 기본 원리를 머릿속에 그려둔 상태에서 이동식 에어컨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냉매가 순환하는 기본적인 에어컨 원리는 똑같은데 공기의 흐름이 다른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일반 에어컨은 실외기에서 외부 공기를 유입해서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니까 실내 공기의 흐름과 상관이 없는데 이동식 에어컨은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실내에 있으니까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유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증발기를 통해서 시원해진 공기가 배출되자마자 다시 응축기로 들어가서 밖으로 배출되니까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방향과 응축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설계해서 단점을 최소화하긴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동식 에어컨이 빨아들이는 실내 공기의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차가운 공기로 다시 실내로 배출되지만 나머지 50은 그냥 뜨거워져서 배관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공기의 총량이 최초 100에서 50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아무리 잘 밀폐한다고 해도 창틀 사이, 문틈 등 다양한 공간으로 부족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 성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 성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방을 정말 잘 밀폐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밀폐 공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혹시나 가능하다고 해도 공기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사람 못 살아요. 그냥 저 세상 가는 겁니다. 이동식 에어컨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역시나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있는 창문형 에어컨은 괜찮을 거라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 역시 기본적인 원리는 일반 에어컨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한 모습을 떠올려보면 에어컨의 앞쪽은 실내로 들어와 있고 뒤쪽은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즉 이동식 에어컨과 다르게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유입한 다음에 다시 외부로 배출하니까 실내 공기의 흐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일반 에어컨과 똑같고 당연히 공기의 흐름이 냉방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의 공간에 에어컨이 들어갔을 때 일반 에어컨은 실내기가 안에 있고 실외기가 밖에 있으니까 실외기로 들어온 공기는 밖으로 그대로 나가게 되고 실내기로 들어온 공기는 역시나 실내로 나가게 되니까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은 하나의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을 때 외부로 연결되는 호수가 있긴 하지만 응축기에 필요한 공기를 실내에서 흡입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고 냉방에 필요한 공기는 실내에서 흡입해서 실내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틈으로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의 공기의 흐름도 살펴보면 하나의 공간에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는 외부로 나가게 되고 실내에서 들어온 공기는 실내로 나가게 되니까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없습니다. 에어컨의 기본 원리부터 이동식 에어컨의 공기 흐름까지 알고 나니까 이동식 에어컨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제품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는 쓰임새가 있기는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이 궁금해서 검색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거실에 메인 에어컨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방이나 서재에 추가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용하면서 냉방 성능이 괜찮다고 평가하는 리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도 꼭 협찬이나 유료 광고라서가 아니라 메인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했을 테니까 외부에서 뜨거운 공기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냉방 성능이 괜찮다고 평가를 했겠죠. 저도 작년에는 거실에 메인 에어컨을 켜두고 방에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그럴 때는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문제는 원룸이나 작은 사무실 등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냉방 성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간에 하수구가 있으면 하수구로 공기가 유입되기도 하면서 하수구에 역겨운 냄새가 마구 올라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설치할 수는 여건만 된다면 이동식보다는 창문형이 더 좋고 창문형보다는 벽걸이가 더 좋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누군가는 벽걸이도 창문형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수단으로 이동식 에어컨을 사게 될 텐데 냉방 성능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냉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되었건 차가운 공기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온도가 조금은 내려갑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야외가 30도가 넘어갈 때 거실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 방에 단독으로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면 26도에서 27도 정도까지는 내려가더라고요. 외부에서 공기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냉방 효과를 조금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과 창문형 에어컨 사이에 냉방 성능에 대한 비교만 해봐도 이미 답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요소들도 짧고 굵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은 이동식이든 창문형이든 모터가 들어가는 컴프레셔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시끄러워요. 가끔 창문형 에어컨이 온도가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컴프레셔가 돌지 않을 때 소리를 들어보고 선풍기보다 조용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온도를 낮추기 위해 돌아가고 있을 때는 대부분이 시끄럽다고 느낍니다. 물론 더위만 이길 수 있다면 소음 따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창문형 에어컨을 무척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음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동식은 소음이 온전히 실내에서만 퍼지고 창문형은 실내와 실내 양쪽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동식이 조금 더 시끄럽기는 해요.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사용한 제품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가장 강하게 틀었을 때 창문형이 1m 거리에서 55dB 정도라면 이동식은 2.3m 거리에서 55dB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설치 편의성은 이동식 에어컨이 창문에 틀을 설치하고 호스만 연결하면 되니까 에어컨 자체를 창문 설치 틀에 얹어야 하는 창문형보다는 조금 더 쉽긴 한데 설치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라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소를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창문형은 설치해두고 앞으로 다소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 공간을 줄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은 바닥에 놔두니까 별도의 공간을 내줘야 하는 거죠. 이동식 에어컨이 바퀴가 있으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서 공간을 좀 차지해도 괜찮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스 연결을 위해서 틀을 설치하고 호스를 연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사를 할 때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이동식이라고 하니까 선풍기 옮기듯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2020년에 이동식 에어컨을 2021년에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공유하고 싶은 내용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제조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동식이든 창문형이든 소음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다 보니까 저소음 모드, 정음 모드와 같이 소음을 최소화한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모드가 특별히 무슨 기술이 들어가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어컨을 가장 약하게 틀어서 소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021년 여름처럼 미친 더위가 찾아왔을 때 정음 모드나 저소음 모드를 사용하면 오히려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무조건 강하게 틀어서 사용했는데 창문형도 밖이 너무 뜨거울 때는 정음 모드나 저소음 모드는 냉방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햇빛이 나지 않고 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밤에는 온도를 낮춘 다음에 정음 모드나 저소음 모드를 사용하면 온도 유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은 저소음 모드나 정음 모드가 소음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소음에 민감한 분들은 소리 크기가 작아지긴 했지만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모델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매 시 체크 요소를 정리해보면 이동식은 권하지 않고 있으니까 창문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냉방 성능은 기본은 다 할 테니까 그 다음 소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제조사마다 소음 차이가 약간 있다고 광고는 하지만 체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인버터인지 확인하고 가격과 AS가 잘 되는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설치 편의성도 제조사마다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이면 더 좋은데 2021년 신제품은 대부분 1등급입니다. 왜 이동식 에어컨보다 창문형 에어컨이 더 좋은지 에어컨 내원리부터 공기의 흐름까지 살펴봤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나서 조금 늦게 에어컨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를 누르고 꿀단지 PD를 구독해주세요.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말 정보를 가득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합니다. 두 번, 세 번 보세요.